네, 안녕하세요. 왔다 왕선생의 주식하는 김원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최근 시장들이 좀 약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굉장히 좀 굴곡진 그런 시장들의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서 좀 답답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 다시 어떻게든 풀릴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금 증시가 뭔가 약간 좀 하락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좀 설명드렸죠. 어렵고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뭐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지를 좀 아셔야 다음 시장 좀 대응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서는 일단은 환율이 좀 높죠. 환율이 높다라는 것은 외국계 자본이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뭔가 강력한 매수세로 들어왔다가 얘네들이 이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상승했죠. 그러니까 그런 상승에서 얘네들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좋은 종목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 때도 잘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많이 상승했으면 잘 팔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래서 외국계 자본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 차익 실현한 자금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한국 시장에서 계속 돌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본이 결국에는 자금이 어떻게 돼요? 해외로 다시 또 빠져나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화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던 자금들이 결국에는 이제 달러로 환전이 되면서 이 해외로 외화가 반출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결국엔 환율은 올라갑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이제 포착이 되면 이제 환율이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만큼 이제 원화에 대한 이런 가치는 점점 내려가는 듯한 약간 이런 양상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좀 갑작스럽게 원 달러 환율이 갑작스럽게 좀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페이스X나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대형 IPO 이런 게 이제 상장을 하죠.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이제 조 단위로 간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부터 이제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 자금이 어디로 가요? 이런 대형 IPO 쪽으로 많이 유입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유동성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자금들이 결국엔 한쪽으로 딱 묶이게 되면서 시장이 약간 단기적으로 불안한 그런 심리가 좀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그쪽 자금 말고도 좀 외부에서 대외적으로 좀 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자금들은 솔직히 많기는 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그런 전쟁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잘 얘기하고 있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계속적으로 싸움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큰 싸움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론 짜잘짜잘하게 계속적으로 전쟁이 공격을 주거니 받거니 지금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이외에도 다른 하락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좀 많이 있겠죠. 일단은 국내 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이제 지수가 막 이렇게 하늘로 솟구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그런 조정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조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락하는 약간 사이클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도 있어요.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고점 대비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8,000포인트에서 또는 7,000포인트대 후반 정도 되겠죠.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박스 횡보 구간을 좀 만들어 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 올해 전반기는 진짜 힘들 거예요. 근데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약간 완화되기 시작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코스닥 다시 반등 굉장히 빠르게 갈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쭉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 일단은 고용자가 일단은 탄탄하고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그러면 결국에 무슨 상황이 생기냐,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연준 쪽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일단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소리는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상하는 시나리오 갈 건데, 일단은 지금 바로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약간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정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동결하고, 최근 시나리오는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이제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다음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금리로
인상을 0.25bp 정도는 좀 인상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을 약간 성장주 위주에 편입되어 있는 성장주 위주로 코스닥이죠. 예, 그런 쪽으로는 좀 약간 시세 조정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일단 우리 왁다 왕 선생 방송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트래 화면 보시면요. 저랑 전용호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용호 전문가랑 같이 해가지고 시장 브리핑을 좀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하루에 10분 솔직히 이제 10분은 솔직히 진짜 간단하게 보신다라고 하면 10분이고요. 조금 주식 시장이라든지 내가 이제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투자 포인트를 좀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진짜 엉덩이 딱 붙이고 어떻게든 시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수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돈을 번다, 성공한다,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좀 투자를 하셔서 아, 요즘 시장은 이랬구나. 오늘 시장에서는 이러한 악재가 있었는데 이게 내일도 이어질 수 있겠구나. 또는 내일은 극복할 수 있겠구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종합해서 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하락장이 좀 이어졌을 때 솔직히 저는 이렇게 전략을 좀 폈거든요. 하락장이 이렇게 크게 나오죠. 뭐 장중에 막 사이드카도 발동할 정도로 굉장히 좀 쭉쭉 눌러냈잖아요. 이럴 때가 저는 되려 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는 종목인가? 얘네가 이만큼 빠진다고? 약간 의심이 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다음 날에는 다시 또 지수가 반등하면서 또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종가 베팅에 대해서 약간 좀 매력을 좀 많이 느낄 만한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을 좀 공략하는 것도 하루에 5%에서 10% 정도의 그런 자율적인 매매가 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그냥 이번 시장은 진짜 완벽하게 하락하겠구나, 무너졌구나, 이제 끝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분할 매수 같은 경우도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이제 오늘 좀 말이 좀 길어질 것 같거든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보유한 종목들이 이제 손실이 좀 많잖아요. 뭐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15개가 됐든 가지고 있는 종목들 죄다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는 데는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전략이 조금씩 틀릴 거고, 보유하신 예수금, 남아있는 현금 시드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보유하신 종목들마다 종목이 같더라도 비중은 다 틀릴 거예요. 보유하신 매매 단가도 다 틀릴 거고. 그래서 대응하는 것마다 이제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겠죠. 투자자들마다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하락장이 끝나고 이제 반등해서 올릴 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공격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다시 한 번 더 모아가실 자리가 올 겁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 시장이 왔을 때는 누가 봐도 와, 이제부터는 올라가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시장이 올 거예요. 네, 그런 시장이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은 일단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이런 정보들을 같이 함께 공유 받으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 거래량을 보고 차트를 보고, 뭐 차트라고 하면 이제 캔들과 뭐 이동평균선과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시는 분들, 공부를 미리 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주식을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와, 나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차트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 또는 나는 투자한 지 좀 됐지만 여태까지 나는 누가 뭐 사라고 해서만 이렇게 샀었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런 구별 같은 거는 내가 이 나이 먹고 어떻게 하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자, 근데 그런 분들은요, 일단은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배우려고 한번 시도조차는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합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 얘기는 조금 어렵다 싶으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약간 이런 전략들, 그리고 뭔가 교육들 제가 해드릴 수 있고요. 자료들도 많이 올려드릴 수 있고 하니까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요구하고 요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범위는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이렇게 주식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 제가 이제 공부하고 학습한 거 이거 어떻게 해서든 배출하고 알려드리고 도움 주기 위해서 시작한 거니까 도움들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이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정들을 좀 이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떠한 일정들이 있었는데 이 일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응할 겁니다. 또는 기업 실적 발표는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은 좋게 나올 것 같다니 또는 어렵게 나올 것 같다니 그러면서 리포트 자료 공유해드리면서 요즘 이 종목은 유망한 섹터이다. 그래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가 좋은 종목이다. 뭐 등등의 이런 정보들 좀 많이 공유해드릴 겁니다. 이런 거 다 전부 다 무료이고요.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다 같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방송 참여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방송 참여하시면 이런 거 같이 공유 받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요. 자, 다음은요. 이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종목들도 공략을 할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으로서는 종목을 늘리는 거는 약간 사치예요. 약간 지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시장에서도 와, 이 종목은 정말 올라갈 길이 확실히 보인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하나씩 리포트를 공유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섹터, 뭐 예를 들면 로봇이다. 최근에 이제 로봇스타를 공략해 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뭐 섹터는 로봇이다. 재료는 무엇이냐? LG 쪽에 대한 약간 시너지, 그리고 로봇 시장이 지금 LG가 어떤 식으로 로봇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지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 투자 포인트들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은 도대체 그러면 이러한 재료나 섹터 안에서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까지 해서 제가 공략을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적인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언급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로봇스타라는 종목을 이제 리포트로 이제 무료로 이제 배포를 해드릴 때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일단 당연히 이제 투자해야 되는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고 이 자리가 왜 지금 황금 맥점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영상, 그리고 이 차트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좀 같이 함께 매매하면서 도움은 받아가시고, 뭔가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뭔가 좀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의견 많이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성장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 방송을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방송을 시작하시는 시간,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은 방송 마지막에 한 번 더 입장하실 수 있고, 방송 중간에도 한번 제가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유 있게 좀 방송 좀 시청하시면서 끝까지 방송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좀 설명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뭐 수익률 브리핑 이런 거 다 생략했고요. 뭐 수익률 리뷰 뭐 이게 뭐 중요합니까? 지금 그 어떤 섹터를 공략하고 어떤 종목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 부분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화면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 하반기 집중 투자 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력 설비 및 기계, AI 데이터 센터발, 메가 트렌드 종목이라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LS 일렉트로닉이나 뭐 효성중공업 그리고 일진전기나 산일전기, 그래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로 굉장히 수익을 좀 많이 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이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할 종목을 찾아내고 또는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투자 전문가들은 이 전력 설비로 돈 안 번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거를 따라서 매매하셨다라고 하면 무조건 돈 버셨겠죠. 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의 그런 기대감으로 밀어 올렸고 실적에 대한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은 고점 대비했을 때 박스 구간이라는 거죠. 박스. 이 박스 구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박스 고점 대비했을 때 살짝 밀리는 종목도 있지만 이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음 추세가 올라가게끔 기대가 되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잡는 게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요, 저는 일단 3분기 실적까지를 이렇게 충분히 내다본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력 설비 쪽으로는 무조건입니다. 이거 하반기에 무조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도 나올 거고요. 제가 최근에 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 데이터 센터에서 그래도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GST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데이터 센터 그래 좋아. 근데 이 GST가 액침 냉각 관련으로 핵심 수혜를 받네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열을 낮추는 거에서는, 발열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좀 많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래서 GST가 와, 얘는 주가 한번 좀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되면서 그 차트를 좀 유심히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GST도 좀 저점 구간에서 밀어 올리는 패턴이 좀 나오고 있고, 전력 설비 쪽으로는 단연 대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효성 쪽이나 아니면 뭐 LS 쪽이나 이런 쪽이 좀 가장 큰 대장이 될 수는 있겠죠. 뭐 그리고 뭐 현대 일렉트릭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더 집중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이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그리고 최근 노후화된 전력을 지금 좀 교체해야 되는 이런 수요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얘네들의 그런 성장은 당연히 이제 더 성장할 거라는 거죠. 역대급 실적과 지금 뭐 이례적인 그런 가격, 실적 이런 것들이 기록됐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수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진짜 하반기에 좀 추가적인 모멘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미 쪽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변압기 또는 뭐 전선 또는 배전반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수주 잔고는 하반기에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가 이제 팩트예요. 이제 하반기에 얼마나 많은 수주가 나올 것인가,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이 수주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나올 것인가, 지금 이전에 받았던 수주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서 공급 물량을 어떻게 해서든 맞출 것인가, 이게 저는 팩트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공장, 얘네들이 이제 그 설비 투자를 좀 투자를 했거나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여러 투자 자금을 쏟아부었던 회사들, 얘네들이 이제 핵심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캐펙스를 어떻게 해서든 늘리려고 했었던 회사들, 이 기업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반기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하반기에 뭐 이제 생산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이렇게 추가로 증설하는 공장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생산 물량 맞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우리는 이제 투자 팩트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공략하는 거는 일단 전력 설비는 지금 하반기에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하나 정도는 갖고 가시는데, 그 하나를 그냥 관련주라고 해서 냅다 아무거나 그냥 담는 게 아니라 공장을 증설한다,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는데 여기에서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가장 높다. 예? 그래서 공장을 증설하면서 이 엄청난 수주 물량이 지금 쌓여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해결하면서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누구냐,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그래서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이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전력 설비는 포트폴리오 없으면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자, 물론 다음 소개해드릴 업종들, 섹터들만 보셔도 와, 얘는 담아야지 라고 생각이 되실 건데, 하반기에는 이쪽 관련된 섹터 제가 오늘 5가지 준비했거든요. 5가지 중에 지금 첫 번째가 지금 뭐라고요? 첫 번째가 전력 설비예요. 전력 기계 관련된 거 요거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변압기가 됐든 전선이 됐든 배전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얘네들의 추가적인 수주가 추가로 기록될 수 있을 만한 거,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IT 하드웨어 신소재 부품. 이 신소재 부품이라고 하면 일단은 단연 유리기판, 제가 일단 보고 있는 거는 유리기판이고요. 유리기판이야 어쨌든 간에 올해 한 10월쯤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게 SKC에서 지금 양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SKC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SKC 지금 못 담으시면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제가 SKC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하반기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올해 초에도 말씀드렸죠. 1월쯤에도 제가 SKC를 방송에서도 공략하면서 제발 좀 포트 좀 갖고 가라. 그래도 안 갖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한 번 더 언급드립니다. 2월 달에는 진짜 갖고 가셔야 된다. 예. 그리고 SKC가 한번 이제 주가가 한번 쭉 올리고 나서 이거 주가 다시 또 무너질 거다. 얘 뭐 18만원 19만원까지 쭉 이렇게 오르다가 뚝 떨어졌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걔 어차피 다시 내려온다. 내려오면 못해도 13만원에서 우리가 좀 욕심 부린다 11만원이고요. 욕심 안 부리고 우리가 조금씩 담는다 생각하면 13만원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 해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근데 지금 뭐 SK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했죠. 유상증자 하고 나서 발행 가격이 지금 얼마죠? 99,500원인가요? 99,500원일 거예요. 근데 그 구간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해야 돼요. 얼마나 지금 더 밀릴지는 몰라요. 지금 솔직히 지금 안 밀리고 그대로 가도 이상하지 않고요. 밀린다고 해도 바닥 구간에서 한 번 더 밀리는 거 체크할 건데, 제가 이거를 좀 이제 좀 보고 있는 거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아마 턴어라운드가 기록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잡고 싶어도 못 잡을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약간 말씀드릴 때 뭔가 좀 진지하게 말씀드릴 때는 인상을 자꾸 씁니다. 이렇게. 예, 자꾸 인상을 쓰는데 요거 기분 나빠서 인상 쓰는 게 아니라 보시는 분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진지한 얘기 할 때 조금 인상을 자꾸 써요. 예, 그 부분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아, 저 맨날 제 방송 보고 인상 좀 쓰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예, 살 빼라, 인상 쓰지 마라, 웃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뭐 인상 쓰는 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일단 내용이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초미세 공정 장비. 뭐 요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신성 ENG 하나 그냥 담아두면 되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 하나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고성능 패키징. 이 패키징 장비 관련해서도 패키징 부품 관련돼서 이제 검사 장비를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겠고요. 그 검사 부품이 아닌 또 뭐랄까요? 이 패키징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것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후공정이잖아요. 후공정이죠. 이제 이 후공정을 이렇게 하려면 이제 뭐가 있냐? 결국에는 이제 TC본도 들어가겠죠. 한미반도체, 뭐 하나비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또 이슈가 좀 들어갈 거고요. 이제 조만간이에요. 얘네들도 이제 이슈 받는 것도 조만간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반도체 쪽 설명드리면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호남 쪽이나 충청권에다가 지금 공장 증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금 뭐 평택 쪽이나 이쪽에다가 이미 캐펙스 해가지고 지금 설비 투자 더 강화시킨다라는 얘기 있었고, 지금 용인 쪽에서도 지금 캐펙스 늘리겠다 이미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약간 후공정 쪽으로, 약간 호남 쪽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이제 후공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화하지 않을까. 이미 전공정으로는 평택이나 용인 쪽에서 이미 다 한 게 있어서
늘린다라고 하면 이제 후공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부품이나 소재 뭐 이런 국산화 쪽이라고 하면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고성능 패키징 관련돼서는 이선 저희가 최근에 좀 보고 있던 거는 두산 테스나 뭐 요런 거, 그리고 한미반도체나 하나비전 좀 제대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품이나 소재 쪽으로는 뭐 다들 알고 있다 그 알고 있죠. 뭐 솔브레인이나 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부품 소재는 많으니까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부품 소재 쪽으로도 지금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거는 많다. 소재 쪽 특히나 좀 많다. 좀 식각 쪽에 저는 좀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식각 쪽, 식각 장비 관련돼서 요거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그 기판 쪽으로는 일단 유리 기판은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가 진짜 극을 이제 만들 거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기판 쪽에 대한 FPCB 관련된 뭐 약간 그쪽으로 좀 기대치가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쪽은 우리가 지금 잡을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키징 쪽이나 또는 유리기판 쪽, 그래서 후공정 쪽에 대한 약간 포커스를 좀 맞춰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이슈, 뭐 반도체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다음 이슈 한번 봅시다. 방산입니다. 도대체 이제 방사는 이제 좀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는 방사는 지금 솔직히 방산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깝깝해요. 뭐 이렇게까지 움직이지? 왜 지금 올라가도 정상인데 실적 좋은데 왜 주가가 이 모양이지? 이렇게 싶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수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수주. 뭐 예를 들면 이제 주문한다라고 할게요. 이 주문을 할 때 물건을 주문하잖아요. 뭐 LNG 선박 약간 수주 이런 거 좀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잠깐 끊겨 있죠. 살짝 지금 소강 상태예요. 자,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뭔가 뚫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유럽연합 방문했죠. 예, EU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방산 쪽에 대한 약간 협력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 뭐 합니까? 나토 가입 해제한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엔 유럽은 자주 국방을 이제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선택할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K방산이에요. K방산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빨리 갖다 준다라는 거잖아요. 뭐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전차 주문을 하면요, 뭐 이제 뭐 수개월 걸리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이게 뭐 5년이 걸려도 이걸 못 갖다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그 K 방산 이 기업들, 여기는 그냥 뭐 물량 들어왔습니다, 빨리 찍어냅시다 하면서 빡빡빡빡 찍어내요. 그래서 예정했었던 날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가성비 싸요. 예, 가성비로 싸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인해서 물론 다른 나라의 기술들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포함이 됐겠지만 그러한 자기 기술로 인해서 전투기도 이제 생산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탱크도 중요하고 뭐 자주포도 중요하고 다연장 로켓도 중요하고 뭐 이제 뭐 레이더 장비들도 많이 나가고 전투기도 뭐 할 거고, 그쵸? 막 이게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방산 쪽에서는 그래도 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는 조선입니다. 조선. 이 조선도 방산으로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LNG 뭐 이런 것들도 되겠지만, 제가 보는 거는 이 방산 쪽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조선을 이제 뺄래야 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하반기에 빛을 발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방산의 사이클이 원래 좀 굉장히 짧았거든요. 근데 지금 방산의 사이클이 굉장히 길다라는 겁니다. 길어요. 조선 사이클도 대부분 통상 보면 한 3, 4년 정도의 사이클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사이클이 있는데, 조선의 지금 현재 실적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추가적인 수주가 기록되고 있고, 앞으로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배를 지금 다 지금 한 10%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 10%도 좀 약간 좀 과한데 거의 그냥 10%라고 가정하고 나머지 한 90%는 지금 친환경 선박으로 다 이제 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요가 아직도 크다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뚫리고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좀 축소되고, 그리고 약간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까지 더 살아나면서 북극 항로에 대한 약간 그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지는 약간 그런 패턴이 되면 이 수주 또 기록될 겁니다. 엄청난 수주가 또 기록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대하는 거는 하반기에 하반기에 한번 지켜봅시다 라는 거니까, 하반기에 이제 또 쇄빙선 관련된 이슈 또 나올 겁니다. 예. 이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하나오션이나 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겠지만,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고 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군함을 건조하거나 군함에 대한 MRO 사업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하반기로도 실적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방산이나 조선 쪽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쪽 섹터는 절대 제외하지 말고 이쪽을 꼭 포함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은 일단 대형 제약바이오 및 또 CDMO 관련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일단 지금 학을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을 떼세요. 난 제약바이오 난 진짜 도저히 투자 못하겠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기술 수출에 대한 이 기대감이 좀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전반기 때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참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최근까지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뭐 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뭔가 주가를 좀 끌어올렸단 말이죠. 수급을 다 빨아먹었단 말이죠, 이쪽이. 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반기에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그 기대감, 뭐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여태까지 시장을 오랜 시간 좀 주도를 해왔었던 종목들이 뭔가 차익 실현이 더 크게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는 언젠가는 또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이제 역대급 실적을 계속 갈아치울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반도체이긴 하는데, 그쪽도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좀 약간 살짝 좀 더딜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더딜 때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봐야 되냐, 결국에는 그만큼 많이 눌렸던 섹터를 봐야 돼요. 소외가 많이 진행됐었던 섹터를 보자, 이게 제 팩트입니다. 최근에 가장 좀 낙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심했던 게, 물론 여러 테마주들이 있었고 실적 악화인 종목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지만, 제 눈에 가장 눈에 띄는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왜냐면 이 제약바이오는 이 기대감이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이 기대감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기대감을 반영되지 않는 종목들이 조금 있었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제약바이오 하반기에는 좀 더 우리가 모멘텀을 좀 두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CDMO 쪽으로 해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솔직히 기회예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 하나가 먼저 쏘아 올려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GI 이노베이션에 대한 그런 기술 수출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죠. 물론 뭐 알테온이나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얘네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은 제가 이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미 다 수익으로 다 마감했고, 이미 다 그 기대감 반영하는 거 다 이미 확보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직까지 지금 얘네는 아무래도 이 파이프라인도 괜찮고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못 움직이지? 하는 게 바로 GI 이노베이션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죠.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그 전에도 계속 제약바이오 이렇게 했지만, 재작년 때 같은 경우는 제가 리가켄 바이오는 진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 수출하고 나서도 이미 저평가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또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그 기대감 충분히 받고 있다. 그럼 하반기까지는 쭉 열어놓자. 그래서 제가 그때도 2023년이죠. 2024년 2024년 때에도 제가 리가켄 바이오 굉장히 좀 수익을 좀 크게 좀 만들어냈고,
그 다음 2025년쯤 됐을 때는 제가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존도 있겠고 적극적으로 많이 밀었죠. 그래서 밀어서 대부분 상반기에 이제 포트를 담아서 하반기까지 좀 들고 가는 약간 중장기 포트로 이렇게 유지를 하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게 저는 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싼 가격에 남들이 관심 갖지 않았을 때 주가가 눌려있거나 박스권이거나 신저가를 계속 갱신하다가 이제 다시 머리 들어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우리한테는 매매 포인트예요. 그 세력들이든 작전 뭐 이거 하든 어쨌든 그 돈 많은 슈퍼개미가 됐든 뭐 기관이 됐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됐든 여기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올라가는 거 따라잡는 시기가 안 올 겁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올라가는 거 따라잡다가 이제 무너지는 시기 진짜 많이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겁니다. 예. 물론 제가 무조건 뭐 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돈 벌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전문가들마다 그 분석하는 데이터들이 좀 많이 틀릴 거고 투자해야 되는 이 시야가 좀 많이 틀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 반드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재료가 터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가장 선두주자로 움직여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누군가 하나가 기술 수출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죠. 일제히 다 같이 움직일 거고요. 그 시기에 당분간은 아마 제약바이오가 시장 주도주로 계속적으로 자리를 매김할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무너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통곡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무너지는 시장에서 되려 좀 냉철하게 단단하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모아가시는 거 이런 전략 좀 구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 하반기 좀 열어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자,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솔직히 현대자동차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현대자동차 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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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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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실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제발 좀 내려와라. 현대차 그룹주 제발 좀 내려와라. 내려오면 내가 니들 공략할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로봇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확실히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차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뭔가 좀 모멘텀을 좀 보이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차가 일단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일단 기아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예전에도 코리아 FT나 뭐 여러 가지 좀 사막 콘덴서나 뭐 여러 가지 종목도 말씀드리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왜냐면 이전의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를 선호하는 시장이 좀 더 확대가 됐죠. 근데 전기차로 가기에는 뭔가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연기관과 전기차 딱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엄청나게 무섭게 올라왔다라는 거고 그 부품이 한두 푼 하는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만큼 단가가 높지만 희소성이 좋고 뭔가 가성비로 좋다. 연비 관리하기도 좋다. 예,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도 진짜 잘 나왔습니다. 저도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지만 정말 잘 나왔습니다. 정말 잘 나왔어요. 예.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과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 뭐 저는 솔직히 이제 로보택시의 상용화가 결국엔 또 하반기에 한 번 더 불어오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로보택시라고 하면 일단은 뭐 그러면 테슬라 사야 되는 거냐?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 종목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냥 아예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냥 용돈 생기면 그냥 계속적으로 이게 뭐 주식을 더해요. 뭐 불타기가 됐든 물타기가 됐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성장률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어쨌든 배당 많이 주고 안전하게 내가 자금을 모을 수 있을 만한 투자처를 찾아보자 했을 때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종목은 딱딱딱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테슬라는 없습니다. 물론 진짜 테슬라 진짜 너무 담고 싶어요. 근데 제가 테슬라를 사 모으려고 했었던 시기는 굉장히 가격이 높았을 때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주식을 합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아 이게 되나 싶기는 한데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론 머스크는 진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인데 여기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로보택시나 이런 얘들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이제 자율주행은 무인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운전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사람이 기어도 넣고 뭐 핸들도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핸들도 아예 없을 거라고 하고 기어봉 자체도 없을 거라고 하죠. 그럼 뭐예요? 결국엔 다 터치. 네.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을 만한 회사는 뭐예요? LG 디스플레이죠. LG 디스플레이가 저는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거 LG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가는 핵심적인 수혜가 유지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는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뭐 카메라 기술이나 또는 카메라 모듈 뭐 얘기 또 나오겠죠?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또 라이다 센서 라이다나 뭐 레이더 뭐 요거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자율주행 쪽은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는 약간 좀 약하다 보니까 테슬라 FSD만큼의 그런 기술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간은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충분히 투자해볼 가치는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시기를 정확하게 잘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동차 쪽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얘네들이 지금 품을 수 있을 만한 뭔가 실적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도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더 불을 뿜을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동차 쪽에 대한 이런 전통적인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부가적으로 지금 로봇 쪽에 대한 사업을 좀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 이런 게 나올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좀 아셔야 될 거는 로봇 이 휴머노이드 상용화하는데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 걸릴까요? 지금 뭐 만들어졌네 어쨌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만들어진 걸로 연구하고 실험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얘네들을 정확하게 양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뭐 관절을 만든다? 요거 뭐 이제 계속 관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좀 막 찍어내니까 뭐 금방 만들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로봇도 결국에는 이 손가락 하나, 이 후크 같은 거 요거를 하나만 쓰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쓰는 로봇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개 집게 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이 로봇이 있어요. 이렇게 물건을 물체를 뭘 들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손가락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다섯 개냐에 따라서 신경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신경이 들어간다고 해요. 물론 저도 로봇을 제조를 안 해봤지만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만 딱 들어봐요. 그 로봇을 제조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이 로봇은 손가락이 마디마디 하나하나의 신경 세포처럼 이렇게 모든 회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구현하는데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까다롭고 뭐 하나 잘못돼서 수틀리면은 손가락이 제 기능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로봇이 물체를 짚고 뭐 들고 나르고 막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기술은 뭐 어느 정도 개발은 됐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거는 그만큼 많은 신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배선 작업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와 로봇 만들자 해서 막 만들었어요. 뭐 다리고 만들고 뭐 또 만들고 뭐 색칠도 하고 뭐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이 회로들 복잡하고 굉장히 좀 어지럽게 약간 얽히고 설켜 있는 이 회로 배선 이거를 하는 게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당분간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반기에 이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제 제 눈에 포착되면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저는 최근에 일단 실적 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실적 쪽에 대해서는 솔직히 최근에 이제 뭐 KTNG 이런 거 굉장히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은 KTNG 투자 전략 어떻게 갖고 가면 될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참여해야 되는 이유, 이제 방송 시간이 이제 닫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참여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자, 저랑 김원기 전문가, 전영훈 전문가 두 명의 전문가가 시장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앞으로 시장은 이렇게 될 거고 또 다음 시장은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준비합시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 조심합시다. 뭐 이런 거 시장 브리핑 해드릴 거고, 그리고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뭐 그만큼 엉덩이 붙이고 오랫동안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최소한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핵심 정보들을 충분히 공유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브리핑을 쭉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에서 뭐 이제 거래량 보고 이동평균선 보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들 뭐 이것저것 좀 포함해서 보고 캔들도 어떻게 분석하는지 보고 얘네들의 지금 주가는 어떤 식으로 가는지 약간 좀 패턴도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 어렵겠지만 굉장히 쉽게 설명드릴 거고요. 첫 단추를 정말 잘 꿰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부분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씩 좀 무료로 좀 교육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작이 반입니다. 처음엔 귀찮아서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는 진짜 요거를 왜 안 배웠지, 왜 안 배우려고 했지, 왜 귀찮아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유용한 기술적 분석이 되겠고요. 이런 기술을 많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제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기술적 매매들을 많이 공략할 거예요. 네, 또 많이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맥점 잡는 투자 노하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트럼프가 분명히 이란이랑 전쟁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월부터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자꾸 포트에 편입을 자꾸 도와드렸죠. 자, 그때 자 이거 미사일 쏘았다라는 소리 또는 인명피해가 한 명이든 나왔다, 미사일 쐈다 라는 소리가 나오면 이때부터가 시작이다. 근데 이때 무조건 상한가 그 이상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못해도 상한가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점상이 계속 나오면서 고점을 만들었죠. 고점 만들고 쭉 밀렸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결국엔 맥점 잡는 거거든요. 네, 이런 맥점 잡는 방법들도 무료로 좀 교육을 해드릴 거고, 다음 이제 차트 교육을 해드릴 때 요거는 이중바닥 W자 쌍바닥입니다. 요 쌍바닥이 나왔을 때는 어떤 상승이 나온다, 또는 트리플 버텀은 이런 바닥 저점 구간을 3번 찍어주는 자리가 나오는데 요런 패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요 두 가지 종목들을 다 제가 방송에서 공략해 드렸었던 종목들이고, 요런 식으로 차트 교육을 해드리니까 차트 교육 정말 재밌게 하실 수 있겠다 생각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좀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 요 패턴을 좀 많이 공략을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고요. 바닥 구간에서 공략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을 만한 것들, 바로 요 역배열에서 정배열 패턴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우리가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다. 그래서 손실폭은 줄이면서 수익률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노하우가 바로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저점 바닥 매수입니다. 예, 이런 것들도 제가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 보는 게 재밌어지실 거예요. 이런 차트만 계속 찾아다니실 거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영상들 계속적으로 남겨드릴 거고요. 뭐 무료 영상과 유료 영상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뭐 보시면 돼요. 일단 무료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도움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이런 일정들 쭉 정리해 드리니까 오늘 일정, 다음 주 일정 이런 것들 쭉 체크해서 시장 대응 같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보스타라는 종목 최근에 리포트를 공략을 해드렸어요. 무료로 해서 섹터나 재료, 종목 이런 것들 쭉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드리니까 리포트라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차트 교육, 왜 로보스타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들도 이렇게 남겨드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하는 김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